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한 바도 있었죠. 성명서까지 낸 바가 있었는데요. 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2단계 상행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이밍은 어떤 네. 것 같습니까? 좀 그래도 늦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주말에 결정을 해서 이번 주 음, 초에 이제 시행이 되게 한 거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단계 조치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래도 좀 많이 이제 방역에 도움이 될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설들에 대해서 음, 일단은 이제 집합 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제, 또 모임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사실 예, 더 중요한 거는 예, 2단계라는 그 자체를 격상했다는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 조금 느슨해졌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을 예. 국민들께서 이제 2단계 격상과 함께 좀 발맞추어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분위기에 좀 그러니까 잡히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량이 반 정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넘게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음. 발병되는 양상을 보면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동아리 모임 또 식당이라든지 지인 모임 또는 이제 또 최근에는 병원들에서도 발병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이 만연한 상태여서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처럼 특정하게 어떤 집단이 발병을 주도했다면 거기에 대한 방역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행 커브를 꺾을 수 있었다면 음. 지금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그런 형태의 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도 지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확 이제 그 전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의 게릴라식으로 지금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에서 뭔가 분위기를 잡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네, 대안은 맞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자체가 지역사회 감염 중심으로 확산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패턴들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조기에 이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는 게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교수님께서 저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그 병상수 이런 거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중환자. 네, 예, 예. 이게 또 지금까 그 뒤에 좀 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늘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뭐 수도권은 40여 개, 또 예. 전국에는 10여 개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어제까지 83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로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난번 2차 유행 때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유행이 본격화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중환자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예.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지금 유행의 커브를 빨리 꺾어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중환자실 부족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포화 시점을 지금 언제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수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발병 양상대로 하루에 300에서 400명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고비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지금보다 더 유행 커브가 올라가서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음. 정말 이번 주 말에는 중환자실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당국도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이 비상 뭐 그 공급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40여 개 늘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 네. 말고도 또 고민을 해야 돼서 지금 그 정도만으로는 만약에 지금 유행 컵을 못 잡는다 그러면 더 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이제 병상들이 대학병원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음음. 대학병원들이 협조를 얻어서 음. 일단 언제든 이제 코로나 환자의 중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음. 이제 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각도를 돌려 갖고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조선일보로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중대본청장이 안 보인다 이런 요지의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매일 하고 있는 방대본 브리핑을 이제 국장급들이 나눠서 하고 정경부 부장님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언론에서 이제 노출되는 횟수가 좀 적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질병관리청이 독립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상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중대본 이제 이쪽하고의 그런 업무 관계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의 이제 그런 방역과 관련돼 있는 정책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중수본이나 중대본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의사소통 구조들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현재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의사소통 과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뭐 제가 내부 상황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예.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질병관리청이 좀 더 선제적으로 올리는 걸 아마 요청을 했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뒤처진 부분들은 일단은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조금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긴 했겠지만 어떻든 좀 그런 부분들은 이번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감염학자들이 낸 성명 내용을 보면 네. 학계 전문가와 보다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대목이 있고 정확한 네. 상황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중대본 같은 경우는 뭔가 경제라든지 이런 요인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뭔가 그 머뭇거리고 이러는 네.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고 사실은 이제 2차 유행 이후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하고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계속 소통할 채널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 중수본이나 중대본은 생활방역위원회와 일부 뭐 자문회의 빼놓고는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마 1차 유행, 2차 유행 거치면서 이제 아주 잘 방어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수본이나 중대본에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SNS에 현재 이 중수본 중대본 체제가 낡은 형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일단은 조금 이제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측면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장기적인 계획도 특히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의 상황도 대비를 하려면 이런 이제 중수본 중대본 구조보다는 어떻든 코로나19를 절대적으로 이제 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위 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볼라 유행 때 에볼라 짜르라 그래서 이제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정책 권한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권 뭐 이런 부분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착착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면모들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비유하자면 감염 관련 비상 대권 뭐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그 비상 대권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비상 조직인 거죠. 비대위 또는 이제 TF 같은 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빨리빨리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앞으로의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회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신속하게 그 판단해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런 관련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 지금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 지적으로 일단 좀 알겠고요. 지금 그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수능 보지 않습니까? 네. 수십만 명이 지금 보는 시험인데 지금 이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더불어서 유행의 커브를 빨리 다음 주까지 꺾어야 그나마 수능을 안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도와주셔야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을 보호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수험생이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격리자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둘러싸있는 그런 환경들에 계신 분들이 일단 감염되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노력을 해주시는 게 현재는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네.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통계를 보니까 50대 이하 상대적 젊은 층의 지금 확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네.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젊은 층들의 사회적 거리 동참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유행이 강화되고 그게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돼서 지금 이제 뒤늦게 고위험군들이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제 50대 미만의 전파자들, 특히 이제 무증상이라든지 증상이 가벼워서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행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0대 미만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한 예.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접촉의 빈도를 줄여주시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경각심 문제로 다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